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 너 개인정보법 위반이야. 아무리 네가 내 자식이라고 한들 네가 왜 내 마음대로 그 사진을 열어봐! 하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모님의 문제로 너무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연이 뭐와 관련돼 있느냐? 여러분, 요즘에 워낙에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찍는 게 너무나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용량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글 드라이브, 마이박스, 아이클라우드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아드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20대 후반에 이제 갓 사회 초년생이 된 아드님이십니다.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느냐? 부모님의 일로 너무 큰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고 해요. 이제 어머님께서 제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이렇게 하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용량이 부족해서 이 사진 파일들을 컴퓨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알겠어요, 내가 사진 옮겨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 계정이 따로 없어서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마이박스에 이제 어머니 핸드폰에 있는 사진 영상 같은 걸 옮겨 담기 위한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래, 내 계정에다 넣어놔,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보게 하고 흔쾌히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사진 옮기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계정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왜 아빠가 이제 낯선 사람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지? 하고 그걸 보다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륜을 저지른 사진을 발견하신 거예요. 정말 7년치의 사진이 쭉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분이랑 스킨십 하면서 찍은 사진, 이거는 사실 알잖아요. 그냥 모임에서 찍은 사진인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서 같이 친밀하게 찍은 사진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히 불륜이구나 싶은 사진을 발견하셨고, 무려 7년 동안 아버지가 딱 7년 전부터 등산 모임에 가입하셨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 같다는 느낌을 확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드님이 엄청난 고민에 빠지신 겁니다. 이거를 엄마한테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걸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일단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잖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마이박스에서 본 불륜 증거들은 따로 확보를 해놓고, 왜냐면 또 삭제할 수도 있으니까 따로 확보한 다음에 아버지께 정면 돌파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아빠, 저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아빠 불륜하고 있는 거 사진 봤어요. 7년이나 됐던데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불륜 맞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머뭇거리더니 불륜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불륜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정리하기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이 정도로 이제 크게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 너 개인정보법 위반이야. 아무리 네가 내 자식이라고 한들 네가 왜 내 마음대로 그 사진을 열어봐! 하면서 버럭 화를 내신 거예요. 진짜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이게 정말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정리하시던지 혹은 상가소송을 한다든지 어찌됐든 어머니가 뭔가를 알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았다는 사실을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 정말 너무 궁금하다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연을 보고 나서 이거를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걸 떠나서 일단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 비번을 아버지가 전달해 주셔서 내가 우연한 경로로 그 사진을 발견했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 위반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아드님이 우리 아빠 뭔가 수상한 거
같은데 하면서 아빠 몰래 아이디를 알고 있으니까 막 비밀번호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열어봤어. 그래서 내가 정보를 획득했어. 그러면 부자지간에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아버지가 신고를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자녀가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증거를 확보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아빠 핸드폰에 스파이 앱 어플을 설치했다가 형사처벌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법하게 뭔가를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빠가 고소를 한다면.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정당하게 전달받은 자료로 우연히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입증되기가 어려워서 아버지가 고소한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과 별개로 아버지의 행동에 배신감을 크게 느꼈고 어머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고요. 뭐 평소에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어머니도 의심하는 게 없으셨으니까 따로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걸 먼저 알게 된 자녀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은 PD님은 같은 상황이면 우리 PD님은 남자분이고 아들이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얘기할 것 같은가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너무 고민되는 부분인데 숨기려 한다기보다는 내가 얘기를 해서 우리 가정이 뭐 이혼 혹은 뭐 이제 다들 이제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 되게 된다. 제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평생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게 과연 말을 하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자녀분들이 저한테 오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변호사님, 엄마 몰래 제가 소송할 수는 없어요. 상간소송을. 이렇게. 근데 자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엄마 몰래 엄마 이름으로 소송하면 이것도 큰일 날이죠. 이거는 변호사 사무실의 계약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으시더라도 상가소송도 진행하려면 엄마가 알아야 돼요. 아빠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엄마한테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딱 우리 PD님이 걱정하는 포인트가 맞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어떤 분은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말지 그랬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텐데. 너무 정신적 충격이 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건강이 약화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나는 우리 이런 화목한 가정이 좋았는데 가정이 깨져버리면 나도 그게 싫을 수 있잖아요. 나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라고 말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 같이 보시는 분들이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가 있어. 내 자녀가 안다면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을까? 만약에 저 부모님의 입장이시라면 나는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입장이신지, 아니 난 모르고 싶어. 이런 입장이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자녀의 선에서 아빠랑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게 해보고 노력하고, 만약에 관계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여자분 찾아가서 저 자녀인데요, 헤어지세요. 안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상가소송 다 당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도 해보시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죄의식 없이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그때 고민해서 말씀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녀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상담 오셔가지고 고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가운데에는 자녀분들 선에서 이렇게 해결하신 분도 계시고, 자녀분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한쪽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상가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고 정리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래도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그냥 이혼 관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인생까지도 같이 또 고려해보고 공감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면서도 뭐가 정답인지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이 필요하니까 많이 댓글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마음이 무거운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나도 이렇게 너무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하면 제가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 드리니까요. 편히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솔루션 제시해드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